저 수평선 끝에 작은 점 보이십니까? 그 배가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작은 점 하나만 찾아보세요. 보이십니까? 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 속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저 작은 점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희망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제 그 희망이 필요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수평선의 작은 배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제 천천히 화면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전의 희망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다 위에는 부서진 뗏목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몸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손을 뻗고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면 가장 아래에는 삶을 붙잡을 힘조차 남지 않은 몸들이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작은 배는 그저 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점은 살고 싶다는 마음이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은 이 그림을 난파 사고의 기록으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마지막까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아래를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죽은 젊은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몸은 축 늘어져 있고 힘은 이미 빠져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곁에도 움직이지 않는 몸들이 있습니다. 제리코는 이 장면을 화면 아래에 놓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바닥입니다. 이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영웅도 없습니다. 아직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까지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이야기할 때 일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극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마지막까지 견딘 사람. 하지만 이 그림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성장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 끝납니다. 제리코는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희망은 가볍지 않습니다. 희망 아래에 이미 너무 많은 절망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씩 오른쪽 위로 옮겨 보십시오. 사람들의 몸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워있던 몸, 기대어 있는 몸, 무릎을 세운 몸, 몸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천을 흔드는 사람. 화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위로, 죽음에서 삶으로, 포기에서 기대로. 제리코는 사람들의 몸을 이용해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오래 바라보면 우리의 눈도 그들과 함께 일어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도가 아닙니다. 희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희망찬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졌다가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누군가는 겨우 몸을 일으키고 마지막 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듭니다. 희망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몸을 타고 간신히 만들어진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그들을 보았을까요?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의 몸은 이렇게 큽니다. 손도 큽니다. 천도 큽니다. 비명도 우리에게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배는 거의 점 하나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너무 멉니다. 그 순간 조금 전에 올라갔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떨어집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과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멀어지는 순간. 기회가 보였는데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다리던 연락이 올 것 같다가 끝내 오지 않는 순간. 그때 희망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멀리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희망의 잔인함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위대함입니다. 이 그림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1816년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좌초했습니다. 구명정에 탈 수 없었던 약 150명은 임시로 만든 뗏목에 올라야 했습니다. 뗏목은 바다에 버려졌고 사람들은 약 2주 가까이 바다 위를 떠돌았습니다. 굶주림, 갈증, 질병, 폭력,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극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구조선이 이들을 발견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15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리코는 가장 끔찍한 장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구조선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림의 주제는 얼마나 끔찍했는가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사람은 다시 손을 들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바로 앞에 죽음이 있는데도, 몸에 힘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도,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도 한 사람이 천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어섭니다. 절망은 바닥에 놓여 있지만 희망은 끝까지 화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가의 순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리코는 당시 아직 젊은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건을 멀리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뗏목의 모형을 만들었고 몸이 극한에 놓였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장면을 찾기보다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사건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인간의 절망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가의 조금 불편한 역할과 만납니다. 화가는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싶은 것을 대신 오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회의 실패, 인간의 잔혹함, 죽음,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삶의 의지. 그는 그것을 바라본 뒤 거대한 캔버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높이 약 5m, 폭 7m가 넘는 화면. 왕과 영웅에게 주어지던 크기의 그림 안에 난파된 평범한 사람들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버려진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뉴스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보다도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화면의 가장 높은 곳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천을 흔듭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표정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특정한 개인을 넘어섭니다. 그는 살고 싶은 사람의 몸 자체가 됩니다. 팔은 최대한 위로 올라가 있고 등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으며 온몸이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삶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 먼저 나를 알아봐 달라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발견해 달라는 것. 그래서 이 장면의 희망은 구조선에만 있지 않습니다. 손을 든 행위 자체에도 있습니다. 아직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다시 손을 들었다는 것. 아직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지만 다시 세상을 향해 자기 존재를 알렸다는 것. 희망은 때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한 번 더 손을 들어보는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돛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조선 쪽으로 온몸을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듯합니다. 거대한 돛과 파도는 또 다른 방향으로 힘을 만듭니다. 한쪽에서는 살고 싶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두 힘이 한 화면 안에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정지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사람은 위로 올라가지만 바다는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구조선은 보이지만 그들과의 거리는 여전히 너무 멉니다. 희망과 절망이 번갈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실제 삶도 그렇습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가 완전히 절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웃기도 합니다.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감정은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마음들이 같은 순간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잡하고, 그래서 이 그림도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수평선의 배만 바라보십시오. 10초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10, 11, 12. 그 배가 조금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배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우리가 그 점에 부여한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배였습니다. 지금은 15명의 삶이 달린 배입니다. 사물은 그대로인데 알게 된 이야기가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명화를 오래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래 본다고 해서 그림에 없던 것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처음에는 작아서 지나쳤던 것이 어느 순간 그림 전체보다 중요해집니다. 이제 다시 화면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몸들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같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저 배를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알게 된 뒤 절망은 더 무거워집니다. 누군가는 손을 흔들 힘이 남아있지만 누군가는 이미 그 순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삶은 때때로 잔인하게 같은 순간을 사람마다 다르게 허락합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으며 누군가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손을 들 수 없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것,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뗏목 위에 있습니다. 며칠째 끝없는 바다입니다. 수평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칩니다. 빼다.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했고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당신도 고개를 듭니다. 저 멀리 정말 작은 점이 있습니다. 배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천을 흔듭니다. 당신도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어납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저 배가 당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을 흔드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확실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너무 작아서 포기하고 싶은 점 하나가 있습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관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 전하지 못한 말, 포기하지 못한 꿈. 오늘 이 그림이 무조건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묻게 합니다. 나는 정말 끝난 것인가? 아니면 아직 손을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는가? 우리는 희망을 조금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애썼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는데도 헤어질 수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두사호의 뗏목은 희망을 성공의 약속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구조선은 너무 작습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방향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희망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인지 모릅니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히지 않도록 시선을 둘 수 있는 곳 하나.
그것이면 한 사람이 다시 몸을 일으키는데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에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정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서 함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많이 지친 사람,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 한 번 더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 두려운 사람, 이제는 그냥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무조건 버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관계를 붙잡으라고도 불가능한 일을 계속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만 묻습니다. 지금 정말 끝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수평선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 둘은 다릅니다.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딱 한 번만 더 고개를 들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그림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절망에 잠겨 있을 때 시선을 한번 위로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선 이동이 때로 한 사람의 다음 하루를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구조되는 순간에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살아남았다. 다행이다. 끝. 하지만 실제 삶은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왜 자신은 살아남았는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왜 잃었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안고 살아갑니다. 살아남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결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작은 상실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큰 실패 뒤, 관계가 끝난 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조선의 의미는 과거로 돌려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건네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내일처럼 보입니다. 영상의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작은 점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무엇인지조차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점을 바라보십시오.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배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점 아래에 있는 죽음을 알고, 그 점을 향해 일어선 몸을 알고, 그 점을 바라보는 절망과 희망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이제 화면에서 가장 커 보입니다. 좋은 감상이란 그림에서 많은 것을 찾아내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가 마지막에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되는 경험. 바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은 희망에 관한 그림일까요? 아니면 절망에 관한 그림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바닥에는 죽음이 있고 위에는 살고 싶다는 몸이 있습니다. 멀리에는 작은 배가 있고 그 사이에는 확실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희망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아직 바라볼 방향 하나가 남아있다면 사람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고 무조건 힘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너무 쉬운 결론입니다. 대신 이것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힘들 때는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손을 흔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느 날 조금 힘이 생겼을 때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주 작아서 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작은 점 하나가 사람을 다시 내일로 데려갑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아직 바라볼 방향 하나를 남겨두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희망은 때로 너무 작아서 점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그 점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섭니다.